지금 제시문을 얼른 보니까 함수가 어떤 애들이 나와요? f가 나오고 g가 나오고 h가 나오죠. 근데 f는 뭐냐? 임의의 실수 a에 대하여 요 2차 함수하고 요 1차 함수하고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요걸 fa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함수 f 값 당연히 뭐 0 아니면 1 아니면 2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요걸 연립한 2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 자, 첫 번째 소문항은 f에 대해서만 물어봤으니까 요것을 F만 가지고 이 뒤에 G하고 H는 뒤에서 분석하기로 하고 F만 가지고 일단 첫 번째 답 구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요거 연립한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A에 따라서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두 개냐 한 개냐 없냐가 나올 것이고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되는 것이니까 0일 때하고 4일 때 한 개, 그 다음에 0과 4 사이에 쓰면 0, 0과 4 바깥쪽 범위에 쓰면 두 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함수값이 요 중에 하나만 나올 거고 따라서 F0하고 F4가 0이 되겠고 1이 되겠고 그죠? 판별식을 0으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0과 4 사이에 있는 경우 요게 다 함수값이 0이 되겠죠. 그리고 0과 4 범위 바깥 범위에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2가 되겠고 그래서 답이 2, 답이 4. 이런 문제도 나오네요. 뭐 1학년 문제 중에서도 너무 쉬운 거죠. 이런 문제.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그 판별식을 이용하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고 자 그다음 2번 갑시다. 최고차의 계수와 1인 4차 함수 gx. 그럼 여러분 벌써 미정계수 몇 개? 4개가 되겠죠. gx 4차 함수는 여기 최고차의 계수 1로 정의됐으니까. 그리고 위 함수 fx 뭐 0 또는 1 또는 2가 나왔던 그 fx 이것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4차 방정식 gx 이퀄 0은 허근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hx가 이제 요 방금 앞에서 봤던 0, 1, 2만 갖는 fx하고 요 4차 함수 gx 지금 이제 미지의 4차 함수 gx 이걸 곱한 것으로 hx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성, 미분 가능성 이렇게 조건이 있는 상태. 위 함수 hx에 대하여 가능한 요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g에 대한 정보하고 h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먼저 fx가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hx를 fx에다가 gx 곱한 거예요. g는 뭐였어? 4차 함수였는데. 그러면은 이대로 f를 곱할 테니까 hx는 2gx, 1gx, 0gx, 1gx, 2gx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hx입니다. 요게 hx 되겠죠? 요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4차 함수 gx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의되는 h에 대한 정보를 뭘로 뽑아낼까요? 우리가 이제 비빌 때는 당연히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이죠. 이제 먼저 연속일 조건. 연속일 조건을 보니까 뭐가 결정돼요? 얘네들이 다 0이 돼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함수 h가 실수 전범위에서 연속이니까 이 g4하고 g0이 0이 돼가지고 근데 gx의 정체는 뭐였지?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 4차 함수였으니까 무엇을 인수로 갖는다? x를 인수로 갖는다. x-4를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4차 중에서 2차까지는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gx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은 2차 함수는 뭐 다른 정보는 없고 한 가지 2차 항 계수, 최고차 항 계수는 1이겠구나.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G0하고 G4가 모두 다 0이라는 것을 반영해서 요거 0으로 합쳐버리죠. 가운데 있는 부분 0으로 합쳐버리면은 HX를 이렇게 0보다 작을 때하고 4보다 클 때 다 2GX로 그리고 0부터 4까지는 0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연속 이용한 겁니다. 연속 됐고 그 다음 미분 가능성을 가지고 또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걸 얻어내야 되겠는데 근데 실수 전범위에서 미분 가능한 건 아니고요. 2와 10 사이에서 미분 가능한 거니까 자 사실상 어디서 4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뭐 4보다 0과 4 사이에선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4보다 클 때 당연히 미분 가능한 거니까 이제 4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hx가 x 이퀄 4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가는데 이런 건 제발 내가 지금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거 4보다 클 때 4보다 작을 때 미분 때려가지고 4 대입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뭘로 해? 미분계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가야 되는데 4보다 작을 때하고 4보다 클 때 함수가 다르니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스코어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연속성 이용해 가지고 여기까지 나온 것이고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각각 구해보자. 4보다 작을 때 hx는 뭐가 들어가요? 0이 들어가죠. 여기 hx 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h4는 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자가 0 빼기 0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거 여러분 0분의 0꼴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상수 0이죠. 상수 0. 0이고 다음 4보다 클 때 hx는 4보다 클 때 hx는 요 2gx가 들어가겠죠. 2gx. 그러니까 요 자리에 2gx가 들어가고 h4 0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gx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바가 요 x를 인수로 간다, x-4를 인수로 간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요것의 2배. 요것의 2배가 요 hx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됐습니다. 되겠죠? 2gx 마이너스 제로 쓴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보니까 x-4가 약분이 돼 가지고 결국은 4를 대입한 것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K4의 8배. K4는 뭐지? 어떤 2차 함수에 4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 h가 x 이퀄 4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두 개가 같아야만 하는 것이고 따라서 K4가 0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죠? 2차 함수 kx가 x-4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4를 인수로 갖고 나머지 1차 인수는 모르죠. 모릅니다. 이제 그걸 x-c로 표현한 거예요. 단 여기 1차항의 개수가 1인 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계속 최고차항의 개수가 1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까지. 그 얘기는 4차 함수 gx는 뭘? 지금 x 인수 하나 확보해놨고 x-4가 있는데 x-4가 또 생겼으니까 x-4의 제곱을 인수로 갖겠네요. gx는. 그래서 지금 gx 여기까지 되겠죠. 요 하나 아직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gx에서 미정계수 아직 하나가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우리가 더 쓸 조건 있나요? 없어요, 없어. f 다 확인했죠. 그 다음에 f하고 g 곱해져서 정의된 h를 범위에 따라 썼죠. 또 h의 연속성, 미분 가능성은 다 활용했으니까 뭐 더 이상 쓸 조건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지? h-1 그다음에 h의 3배, ho의 5배 요 식이 되는데 일단 이걸 g로 표현을 할 수는 있죠. 0과 4 사이에 있는 것은 이건 0이 어차피 0이 돼 버리고 얘는 뭐예요? g-1의 2배. 여기는 g5의 2배의 5배. 즉 10배. 요게 되겠죠? 일단 이렇게 식으로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지금 gx의 미정계수가 결정 안 됐지만 일단 써 봐야죠.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그럼 -1 대입해 보면 g-1은 -1 대입해 보니까 암산 -1 그다음에 -5의 제곱으로 25 -1 -c니까 자, 되나요? 되겠죠? -1 여기 -1 -c를 자 마이너스 다 합친 거예요. 다음 그다음에 5를 대입해 보면 5하고 1의 제곱 그다음에 5-c니까 5 곱하기 5-c 되나요? 그래서 뭘 계산해? 위에 거 2배 g-의 2배 그다음에 밑에 거 10배 10배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위에 거 2배 하면 1 플러스 c의 50배 그다음 g5에 요 밑에 거 10배 하면 5-c의 50배 해가지고 c 값이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사라지게 지금 문제를 세팅을 해놨구나. 어쨌든 답은 나오겠습니다. 아직 c 값은 모르는 상태. 그래서 여기 50하고 250 합쳐서 300 답이 나오겠죠. 되겠죠? 자, 지금 첫 번째 소문항 뭐였어요? 2차 방정식 판별식으로 간단히 끝나는 문제였고 두 번째 소문항은 연속성 미분 가능성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연속 조건하고 미분 가능 조건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것은 세트 문제 만들다가 이거 건수 되면 낸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걸 확인하신 거고 3번 가봅시다. 위 함수 gx에 대하여 위 함수 gx는 뭐였지? 우리 방금 구한 거예요. 뭐 x를 인수로 갖고 x-4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나머지 1차 인수는 아직 모르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 함수 gx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두 방정식 gx 이퀄 0 4차 방정식이네요. 여기다 이퀄 0을 붙이는 것에 불과하죠. 그 다음 g'x 이거 3차인데 여기 또 3차네. 이게 3차 방정식이네. 이 4차 방정식과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이 모두 정수다. 이때 가능한 4차 함수 gx의 개수를 구해라 그거죠.
그러니까 요 4차 방정식도 실근이 정수가 돼야 되고 모든 실근이 다 정수가 돼야 되고 요 3차 방정식도 모든 실근이 다 정수가 되려면은 가능한 4차 함수 gx가 몇 개나 있느냐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4차 함수 gx 몇 개나 있느냐. 그럼 이런 조건을 얘도 실근이 정수고 얘도 실근이 정수가 되는 g의 개수라는 것은 결국은 c의 개수하고 똑같은 것이죠. c 값 하나하나에 따라서 4차 함수 gx 하나하나가 될 테니까 되겠죠? 그겁니다. 그러면 먼저 4차 방정식의 실근이 모두 다 정수라는 것은 이건 너무 간단하네. 뭐가 정수면 돼요? c가 정수가 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0하고 4는 정수니까. 되겠죠? 그래서 이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이 정수라는 것은 c가 정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겠고, 그다음 이제 요 3차 방정식의 실근이 모두 다 정수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려면은 이 c가 어때야 되느냐, 혹은 정수 c 중에서도 어떤 애들이 가능하겠느냐, 아마도 이제 뭐 유한계지 않겠냐 짐작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개수를 구하라고 한 것을 보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3차 방정식을 완성을 해봐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g 프라임 x 미분합니다. 이거 미분 때려가지고 계산 과정을 생략하고 미분 때려가지고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gx가 x-4의 제곱을 인수로 하셨으니까 g 프라임 x는 x-4를 인수로 갖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하 정리하면은 계산 과정은 이제 믿으시고 이렇게 됩니다. 예, 3차 함수가 나와요. 여기에다 얘를 더해야 돼. 더 추가로. 근데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5x 제곱이 공통인수고 x-4가 남겠죠. x-4 겹치네. x-4 곱하기 이게 5x 제곱이니까 g 프라임하고 이 3차 함수 합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5x 제곱만 추가될 뿐입니다. 자, 되죠? 응? x-4에 5x 제곱이 곱해져 있었던 것이니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퀄 0을 붙인 게 요 3차 방정식이라고. 그럼 여러분 이 3차 방정식이 어찌해야 된다고요?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이 모두 정수해가 되어야만 해. 그러게 되기 위한 C의 조건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정수의 4가 하나 나오고, 그럼 이제 요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실제로 푸는 이 2차 방정식을 다루는 스킬은 둘 중에 하나죠. 근해 공식으로 가든지 뭐 근각계수의 관계로 가든지 그 얘기는 그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일단 근각계수의 관계로 써보면은 두 군의 합이 9분의 30 플러스 8이 되겠죠. 두 군의 곱이 9분의 4c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알파 베타, 물론 이제 c는 정수라는 것은 여기 이미 있습니다. 앞에서 c는 정수고 알파 베타가 정수가 돼야 이게 정수를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알파 베타가 정수면 합도 정수고 곱도 정수가 돼야죠. 근데 9분의 4c가 정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c가 뭐가 돼야 돼? 정수일 뿐만 아니라 9의 배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9의 배수가 돼야 돼. 뭐 다른 거 없죠. 그러면 여기서 c가 9의 배수면 어떻게 되나요? c가 9의 배수면 9분의 3c가 이미 정수네. 그럼 정수의 9분의 8을 더했네. 정수의 9분의 8을 더해가지고 정수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문제가 잘못됐네.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지. 여러분 여기 밑줄 좀 그어볼까요? 실근이 모두 정수다. 실근이 모두 정수다. 뭐예요? 근이 모두 정수란 얘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실근이면 정수라는 것이지 허근은 관심 없는 거예요. 허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근이 모두 정수가 되려면은 얘는 정수회를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2차 방정식은 정수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진술이 타당한 것이 되려면은 얘는 어떻게 돼야 돼? 허근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2차 방정식은.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좀 짚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안 그러면 계속 삽질하고 있겠죠. 뭐지 이게? 내가 뭘 잘못 풀었나 하고. 정수를 가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정수를 가질 수 없으려면은 허근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요게 지금 이 마지막 소문항에서 이 3차 방정식의 해판별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2차 방정식이 뭐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구나.
그것을 파악했으면은 당연히 판별식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요런 걸 다루는 스킬. 지금 이 C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2차 부등식을 풀면은 막 근해 공식 나오고 인수분해가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C의 정신은 뭐예요? 정수예요, 정수. 정수기 때문에 훨씬 쉽게 좀 빨리빨리 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얘를 완전 제곱꼴로 변형해 보면은 24 곱해서 48C 마이너스 144C니까 마이너스 96C가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꼴로 변형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남는 상수 이쪽에 넘기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C가 정수면은 얘도 제곱수예요. 얘도 제곱수. 얘가 제곱수기 때문에 192는 어떻게 되죠? 192 주변에 있는 제곱수 13의 제곱 169, 14의 제곱 196이니까 이 부등식은 13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과 똑같다는 얘기지. 정수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건 막 2차 부등식을 근해 공식 때려 넣어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13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3 이 범위에 있겠죠. 이제 그러고 나서 16을 더해 주면은 3C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C가 1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3C가 2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C가 정수기 때문에 C는 9 이하가 되겠죠. 이렇게 해 가지고 9개의 C값이 얻어지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9개의 C값이 얻어지게 되는 거니까 GX가 몇 개가 되는 건가요? C값 하나하나에 GX 하나하나가 대응되겠죠. 그런 거 설명할 필요 없고 C가 9개 나오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GX도 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9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해입 판별을 다룰 때 이 허근에 대한 논의가 종종 결합되기도 한다. 이제 그런 걸 본 거고요.